계속 계약이 늦춰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학교를 간다 그랬다가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이러니까 애들도 애들이지만 학부모들 마음이 지금 까맣게 타고 있겠지. 근데 특히나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면은 거의 한 학기가 날아간 거잖아. 입시나 올해 공부 계획에 영향이 없을까 이게? 아니 그냥 많이 있지. 딴 친구들보다 입시를 당장 올해 무조건 치러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힘들긴 할 것 같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변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지.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입을 치른단 말이야. 고입을 치르기로 결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고3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집에 있거나 조금 더 어쨌든 외출을 좀 덜 하고 사람들을 덜 만나면은 약간 더 해이해지는 경향은 누구나 다 있잖아. 그리고 무기력해져. 맞아.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겨. 맞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래. 의욕이 안 생겨.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맞아. 싸강이 그래서 한계가 있다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학원의 장점이 자연스럽다. 과외랑 차이가 있는 그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외 같은 경우는 이게 오롯이 나한테 좀 선생님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고 내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건 장점인데 학원을 갔을 때는 같이 있는 애들끼리 어떤 형태로든 계속 학원에서 뭔가 뭐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야. 맞아. 사실 그거는 물리적, 정신적 긴장감을 계속 주는 거지. 그게 되게 사실은 크거든. 맞아. 입시를 치르기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딴 거는 우선 다 둘째치고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입시 일정이 대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야. 근데 내년은 또 내년에 학사 일정이 있잖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지 간에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야. 이게 법적으로 연간 일정 며칠 이상을 무조건 학교에 출석하고 이수를 해야지만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을 무조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계약 얘기도 나온 이유 중에 사실은 그 지점도 사실 클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좀 더 장기화되고 뭔가 이렇게 좀 꼬였을 때 이거를 그럼 전체적으로 일정을 그러면 뒤로 다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아이들이 학년 하나를 아예 뒤로 진짜 미룰 각오를 하는 게 아니라면 내년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름방학은 우선 되게 확 줄여놓은 상태인 거야. 근데 입시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 방학이 되게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학기 중에 못했던 것들을 이 방학 때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메꿀 수도 있고 내 부족한 실력을 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뭐 면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은 자소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학기 중에는 굉장히 이제 짜여진 보통 일정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방학을 활용해갖고 많이 쓰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우선 여름방학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예년이랑 똑같이 이거를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다가 이게 어떤 경우들도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3이야. 중3인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특목고 입시 이런 걸 생각을 만약에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12월 달에 원서를 내고 12월 달에 이제 면접 보고 막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보통 1단계에서 우선 먼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우선 이제 몇 배수를 걸러. 그런데 그 1단계 성적이 이를테면은 3학년 1, 2학기 중간 기말고사까지가 다 들어가. 12월 달에 원서를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이 보통 여름방학 때 보통 입시 준비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우선은 지금 막 계약을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 아예 중간고사를 아예 패스해버리는 학교들도 많거든 지금. 아 진짜? 중간고사를 아예 기말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수행으로 대체해버리는 학교들도 이거는 이미 확정되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 이거 학교마다 달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우선은 기말은 본단 말이야. 기말 보는 동안엔 기말에 올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특히나 입시를 생각하면은 그런 입시 내신 성적이 우선은 1단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기말고사 시즌에는 기말고사를 잘 치는데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중간고사를 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지만 기말고사 무조건 100% 치지. 그 상태에서 여름방학으로 이제 넘어가. 여름방학이 근데 1, 2주밖에 안 돼. 그래서 여름방학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 상황에서 이름만 방학이지. 이름만 방학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끝나면은 2학기 같은 경우는 2학기 계약하자마자 중간고사 기간이야. 2학기가 1학기보다 훨씬 더 이게 텀이 짧아. 아, 원래 학사 그래. 일정이.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계약하자마자 곧장 거의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아마 들어갈 거야, 애들이.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 같은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이 되게 짧아. 그래서 거의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잖아? 그러면은 파이널 시즌이 돼. 엄청 정신없이 간다, 2학기는. 그렇지.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11월 달 돼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중3 뭐 이런 입시 치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자소서를 좀 쓴다든지 부족한 걸 어떻게 메꾼다든지 하는 거를 할 시간이 없이 파이널 면접 시즌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촉박해지면은 그때서야 막 발등에 불 떨어져갖고 동동거리고 맞아. 이게 약간 거리가 있으면은 해이해지기 마련이잖아. 맞아. 그래서 애들이 이게 그 중간중간에 중간 기말고사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 당연히. 근데 이게 마음이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못하고 놓치거든 보통.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 입시를 치르는 입시생들도 1학기를 사실은 조금 잘 활용을 못하는 편이야. 생각해봐. 12월 달에 면접 보고 아니면은 뭐 언제 뭐 수능 보고 한다고 하면 그게 다 이제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연초나 1학기 때는 약간 좀 더 마음이 넉넉하단 말이지 사람이. 그치. 실제로는 내신 그걸 다 빼잖아? 그러면 얼마 안 남아 지금.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마음이 급하고 기간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은 대로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이렇게 그치. 사람 마음이 된단 그래. 말이야. 맞아. 애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계약한 다음에 눈 깜빡하면은 아마 면접 보러 갈 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물론 여기서 전부터 되게 정말 착착착착 완벽하게 준비한 애들 보면 가끔 있어. 로또 1등처럼. 그래, 있어. 가끔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땡큐일 수도 있지. 경쟁자들이 해이해지니까. 그래서 더 땡길 수도 있겠지만. 난생의 영웅이 나온다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지. 그러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정신 사실 똑띠 차려야 되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좀 못하지. 그리고 이거는 고3들도 마찬가지야. 고3들 같은 경우도 고3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얘네들의 정말 그 주적이 사실은 뭐랄까 재수생이거든. 등급별 비율을 그래갖고 보면은 항상 1, 2등급,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 재수생 비율이 절대 작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갖고 왜 그런 얘기들, 뭐, 너도, 그러니까 우리 수능 볼 때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재수생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 애들이 시험을 못 본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너도 있잖아. 있었어. 그게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 통계적으로도 그래. 그래. 이게 왜냐면은 1년 더 공부하면 당연히 잘하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0 바닥인 애들은 어차피 애초에 재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사실 재수해야지 진짜 의미가 있어. 1등급부터 이렇게 9등급까지 있으면은 만약에 위쪽에 재수생들이 뭐 물론 재수생들 밑에도 있겠지. 공부 못하는 재수생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위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위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쪼르르륵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등수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래서 고3 애들이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 수능을 봤을 때 점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거든?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한데 최소한 고3들처럼 학교에 어쨌든 매여 있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제외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어쨌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를 해온 누적된 양이 많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진짜 독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치. 근데 고3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잘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지금 처박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제대로 정신 똑띠 바짝 차리고서 공부한 애들이 비율이 높지가 않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학교를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렇게 애들이 몰린다는 거지. 얘네들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된 애들이 아니야. 마음의 준비가 돼도 못할 판에. 그리고 그게 실감도 안 날 거야. 학교를 안 가니까. 한 다음 주에는 갈 수 있겠지. 그다음에 뭐 다음 달에는 갈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미루는 문제잖아. 그래갖고 보면은 아니 실제로 지금 나한테 컨설팅하러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 내 새끼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못할지 몰랐다. 왜냐면 이제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뻔히 보이잖아. 물론 학원에서도 그 모양 그 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지. 내가 어쨌든 밖에 위탁해서 맡겨놨을 때는 이런 모습까지는 볼 일이 없잖아. 사실. 내 눈으로 볼 일이 그래. 없잖아. 이렇게 얘기는 들어도 내 눈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다가 실제로 보니 정말이었구나. 믿을 수 없는 현실.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막 걱정하시면서 오시거든. 그래갖고 아무래도 좀 집중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좀 걱정인 게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6월, 9월 모의고사 보면은 그때 이제 막 울고 한 애들 분명히 예년보다 더 나올 거라고. 와,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더 나올 그럴 것이고. 수 있겠네, 맞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고3끼리만 만약에 딱 보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그래 다들 똑같이
삽질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재수 이상의 비율이 절대 작지가 않고 그다음에 걔네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1, 2등급으로 들어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원래 이게 집에 있으면 이게 자꾸 우리가 내일부터를 입에 달고 살게 되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좀 집에서 부모님께서 뭐 좀 잘 체크하시고 좀 하시던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지. 근데 애들은 애들이야. 이게 잘 안 돼. 이게 사회적으로 고3 막 이렇게 하니까 고3이면 뭐 되게 큰 애들 같고 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학생들도 그래 굉장히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 해이해지기가 쉽다. 해이해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냉정하게 한번 진짜 진짜 물리적인 시간을 딱딱 한번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찬찬히 앉아서 학생들이 난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찬찬히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험 뭐 내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한번 정확하게 재가지고 한번 빼보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온전하게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게 작아서 아마 놀랄 거야. 이거 되게 좋은 팁이네. 그러니까 지금 학사 일정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걸 숫자화 해가지고 남은 시간을 딱 정리를 해보면은 정말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치. 이거를 지금 그냥 이게 내가 수능 뭐 언제쯤 볼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몇 달이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래.